네. 자,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개수. 소수들의 개수예요. 소수의 개수. 일단은 뭐야? 반복문 써보자면 아, 소수 출력이라고 했을 때 그냥 출력하면은 i라고 하면은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숫자를 출력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개수잖아요. 이 범위에서 계속 돌면서 이 숫자 범위에 있는 숫자 i 값이 소수일 때마다 개수를 하나씩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수를 저장할 변수가 하나 있어야겠죠? count cnt라고 하겠습니다. 음, 0이라고 나오죠? 아직 개수 증가 안 해놨으니까. 그러면 1씩 증가하게 한다면 1부터 1000 사이에 있는 1씩 증가하면서 이 내용을 반복하니까 총 1000번 반복해서 CNT에는 1000이 남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CNT의 값을 1씩 증가시키는 거를 i 값이 소수일 때만 증가시키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값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되겠죠. 저는 여기서 해놨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써도 되는데 이거 쓸 거면 약수의 합을 구하는 거. 약수의 합을 구하는 게 이거죠? 이거 두 개를 가져다 쓰든가. 이거 하나만 가져다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 값이 음, i 값이 소수인지 아닌지 얘한테 물어보면은 얘가 이 i는 소수다 그러면 true를 리턴할 거고 소수가 아니다 그러면 false를 리턴하겠죠. 그러면 참이라고 했을 때 i 값이 소수니까 그때만 cnt의 값을 증가시키는 거죠. 왜냐면 이 cnt는 소수의 개수를 저장하기로 한 변수니까. 그러면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개수는 168개인 거죠.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입력받은 숫자가 10이에요. 인자가 10인데 1부터 10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소수를 출력입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소수의 개수가 아니라 여러 개 소수를 반복해서 출력하면 되니까 소수일 때만 어떻게 할지 감이 오시죠? 우선 요런 함수가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줘야 되고 얘는 리턴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턴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이 자리에 뭐 리턴한다고 하면은 리턴 값으로 뭐 어떤 값이 남아 있겠죠? 근데 그 값을 뭐 변수에다가 저장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단순하게 모든 소수를 출력하기만 하면 돼요. 출력하는 작업은 이 함수 안에서 이루어지면 되고 그러면 1부터 10 사이라고 했으니까
초기 값이 있어야 되고, 근데 10은 4개 변수 너머로 들어가니까 범위를 이렇게 써준 다음에 프린트 i를 하면은 1부터 10 사이에 모든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소수는 2, 3, 5, 7 4개밖에 없죠. 이것만 나오게 하면 돼요. 그러면 i 값이 2, 3, 5, 7일 때만 이 출력문을 실행하게 하면 되니까 i 값이 소수인지 아닌지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쓰면 되고. 이렇게 해서 직접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소수인 걸 판단하는 거 있죠? 걔한테 이제 일을 맡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리턴 안 해도 되고, 리턴을 한다면 리턴 받은 값을 이런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 안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는 리턴 타입이라는 게 없어요. 리턴 타입. C 언어나 자바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리턴하는 값의 타입, 얘는 지금 true 값을 리턴해주고 있으니까 불린 타입이죠. 논리값. 그런 경우에 이 함수의 리턴 타입은 리턴 값의 타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수를 반환해야 하는 거면 이 두 언어에서는 리턴 타입을 int라고 써야 되고, 실수, 플롯이나 더블 쓰면 되고, 자바에서는 불린입니다. 이거는 자바 한정. 뭐 이런 식으로 리턴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파이썬에는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되고, 1부터 n 사이 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 예를 들면 10이라고 했을 때 1부터 10 사이의 소수의 개수는 4개죠. 그러면 이 4를 반환하면 돼요. 이 함수를 실행한 자리에 함수 이름이고, 그리고 함수가 이미 정의되어 있으니까 내부 내용만 올바르게 좀 구현하면 되겠죠? 일단 함수 내용이고 카운트랑 넘버라는 변수가 하나씩 만들어져 있고, 0으로 초기화된 상태에서 넘버를 1000으로 재정의하고 카운트의 값을 소수의 개수를 물어본 함수에 리턴 받아서 다시 정의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알맞게 출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수 안에 있는 카운트랑 함수 밖에 있는 카운트랑 다른 변수인 거 아시죠? 얘는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지역 변수고, 얘는 함수 외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전역 변수입니다. 서로 달라요. 그러면 이제 실행해보면 카운트가 0으로 되어 있고 1씩 2번 증가하고 있으니까 2가 돼서 이 자리에 리턴하는 건 2가 되겠죠? 근데 2개가 아니잖아요. 168개, 303개 이렇게 나와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부터 n 사이의 수 중에서
카운트 값을 1씩 증가시킨다면 여기서는 넘버의 값이 1000이니까 n이 1000이죠? 처음 실행될 때 1부터 1000까지 1씩 증가하니까 얘도 똑같이 카운트의 값이 1000이 되고 두 번째에서는 넘버의 값이 2000이니까 1부터 2000까지 1씩 증가하니까 카운트의 값이 2000 되겠죠? 네, 실행하면 각각 1000개, 2000개씩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반복문이 돌고 났을 때 이 반환되는 카운트의 값은 그냥 1부터 n 사이의 숫자 개수죠. 전체 숫자 개수가 아니라 소수일 때만 i라는 숫자가 1부터 n 주어진 범위 내에서 변하고 있으니까 얘가 소수일 때만 카운트의 값을 올리게 하면 돼요. 그러면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있으면 되겠죠? 요런 함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i 값이 소수인지 아닌지. 그렇게 물어보면은 여기서 걸리면은 false, 여기서 걸리면 false. 이때는 소수가 아니죠. 둘 다 안 걸리고 밑에까지 오면 true를 리턴 할 거니까 소수일 때 카운트의 값이 증가하도록. 그러면 i 값이 1일 때는 여기서 걸리니까 소수 아니라서 카운트 값 안 올라가죠. 여긴 false일 거니까. 그 상태로 i 값 1 증가해서 2 되고 2가 다시 여기로 넘어가고 검사하고 true를 리턴하고 그러면 딱 맞게 잘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카운트의 값이 언제 증가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i 값을 출력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숫자가 너무 크니까 10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1부터 1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개수는 4개였죠? 4개. i 값이 이런 상황일 때 카운트의 값이 1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4번 나왔으니까 0에서 1씩 4번 증가했으니까 카운트의 값이 4가 돼서 소수의 개수는 4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은 필요가 없고 그럼 이번에는 소수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네요. 소수의 합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수의 합 반환.
일단 반환하고 있는 게 썸이죠. 얘가 합이잖아요. 그러면 소수의 합을 저장하는 변수고, 그리고 여기서의 썸과 함수 내부에서의 썸은 다른 거고, 넘버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놨고, 둘 다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각기 다른 테스트 케이스에서 넘버의 값을 재정의하고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합입니다. 여기서는 1부터 2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합이고요. 그러면 그 합을 구해오는 게 이 함수잖아요. 그럼 이 함수 안에서 먼저 필요한 게 1부터 i가 n까지 1씩 증가하면서 썸의 값을 증가시킨다면, 이러면 해당 범위에 있는 모든 숫자들의 합이죠. 1부터 1000 사이는 이렇게 되고 2000 사이에는 이렇게 되고요. 전부 다 더했으니까 전부 다 더하지 말고 i 값이 소수일 때만 더하게 해주면 썸에는 최종적으로 소수만 더해진 소수의 합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i가 소수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있어야 되고, 썸 값에다가 i 값을 더하기 전에 i가 소수인지 아닌지 물어봐야죠. 이렇게 하면 끝이죠. 그러면 1부터 1000까지 소수의 합, 1부터 2까지 소수의 합. 숫자 너무 크죠? 숫자 너무 큰데 암산 가능한 범위의 숫자로 1부터 1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합은 18이죠. 10 사이 2, 3, 5, 7, 10, 17이죠. 17. 약수의 합이 18이었고, 그러면 이것도 제대로 구했고, 이 문제를 풀면서 좀 느낀 점이 있었을 겁니다. 함수를 구현하라 라고 할 때 이런 테스트 케이스 있죠?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보고서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뭔지 일단 처음부터 보자면, 테스트 케이스의 함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실행되고 호출되고 있으니까 함수 이름은 이렇게 돼야 하고, 인자로 하나가 주어져 있으니까 매개 변수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정 변수에 저장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값이 남아야 되고, 값이 남으려면 리턴을 해야겠다. 이런 정보를 토대로 함수를 구현했죠. 그리고 함수를 구현하면서 필요한 함수, 외부에 있는 거를 가져다 쓸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들을 보면은 함수는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함수가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얘네들을 먼저 만들고 나서 테스트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함수를 구현하는 거죠. 아시겠죠?